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증여를 했지만 오히려 더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여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전혀 줄이지 못하거나 오히려 상속세 폭탄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증여세를 줄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어느 정도의 증여세를 물더라도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중물 증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더 많은 물을 깃기 위해서 처음에 한 바가지 물을 넣어서 써버리는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하면서 증여세만 아끼려고 든다면 증여세는 줄일 수 있지만 나중에 상속세는 절대로 못 줄입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 면세점 증여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가령 10년 동안 성년 자녀한테 5천만 원을 증여하거나 미성년 자녀한테 2천만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으나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상속세 폭탄을 맞이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억 원의 자산가가 있습니다. 현재 돌아가신다면 상속세는 27억 4천만 원이 나오는데요. 성년 자녀 2명한테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매년 4% 자산이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면 10년 후에 증여하고도 100억 원은 148억 원이 됩니다. 즉 47억 원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상속세를 50% 가정 시 10년간 상속세는 무려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3억 5천만 원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도 똑같이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에는 148억 원으로 자산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자녀 2명한테 1억 원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매년 147억 원이 4% 자산 증가했을 때 10년 후에는 무려 218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70억 원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율 50% 가정 시 10년간 상속세는 딱 35억 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면세점 증여 대신 증여세를 어느 정도 무는 마중물 증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억 원의 자산가한테 성년 자녀 2명한테 5억 5천만 원씩 11억 원을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증여 후 매년 4% 자산이 증가했을 때 10년 후에 133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도 32억 원이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증여하고 나서 상속세를 50% 가정 시 10년간 상속세는 16억 원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중물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는 그다지 많이 못 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적게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10년 후에 133억 원이 된 자산가가 성년자녀 2명한테 5억 5천씩 총 11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면요. 매년 4% 자산 증가 시 또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181억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48억 원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50% 가정 시 10년간 상속세는 또 24억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 증여를 할 때는 반드시 어느 정도 증여세를 확실하게 물고 그리고 융단 폭격 증여하듯이 한꺼번에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101억 원의 자산가는 성년 자녀 2명한테 10억 5천만 원씩 총 21억 원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자녀 배우자 2명한테 10억 1천만 원씩 총 20억 2천만 원을 증여하고요. 손자녀 4명한테 5억 5천만 원씩 총 22억 원을 증여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총 63억 2천만 원을 증여해서 증여세는 14억 2,800만 원이 나오지만 증여 효과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증여 후 매년 4% 자산 증가 시 10년 후에는 56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하기 전보다 45억 원이나 줄게 되겠죠. 그러므로 상속세를 50% 가정 시 10년간 상속세는 또 22억 5천만 원이나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여하지 않았다면 10년 후에 상속재산은 150억 원이 되고요. 상속인은 배우자하고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배우자 공제 30억 원, 일가 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 공제 2억 원 해서 상속세는 무려 51억 9천만 원이나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증여에서 상속재산은 56억 원밖에 안 되겠죠. 따라서 배우자 공제 24억 원, 일가 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 공제 2억 원 하니까 상속세는 대폭적으로 8억 4천만 원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상속세를 43억 5천만 원이나 감소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배우자한테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억 원대의 자산가가 배우자한테 50억 원을 증여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기존 자산이 50억 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한 이후에 본인 자산은 150억 원, 배우자 자산은 증여세 14억 9천만 원 공제 후 약 8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랬을 때 나중에 이렇게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속세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는 50억 원을 증여하고 나서 150억 원이 10년 후 매년 4% 상승한다면 상속재산은 222억 원이다 보니까 상속세는 무려 87억 9천만 원을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배우자 상속재산도 85억 원인데 20년 후에 혹시라도 매년 4%씩 상승한다면 186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84억 9천만 원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상속세는 172억 8천만 원이고 증여세 14억 9천만 원에서 총 세금은 무려 187억 7천만 원이나 들어가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배우자 증여는 최악의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보다는 자녀 가족, 자녀 배우자, 손자녀 등에게 증여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자녀 가족한테 증여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녀한테 10억 5천만 원 증여하고 자녀 배우자한테 10억 1천만 원, 손자녀 3명인데 각각 10억 5천만 원씩 증여한다면 31억 5천만 원 증여해서 토탈 자녀 가족한테 52억 1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고요. 이때 증여세는 마중물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14억 1,6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증여했을 때 상속세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는 증여 후 148억 원이 10년 후 매년 4%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면 상속재산은 219억 원, 상속세는 86억 4천만 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상속재산이 증여받은 게 없으니까 50억 원이 20년 후에 110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46억 9천만 원도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총 상속세는 133억 3천만 원이고 증여세는 14억 1600만 원, 총 세금은 157억 5천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배우자한테 증여했을 때보다 무려 30억 2천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10년 후에 자녀 가족한테 증여할 수 있겠죠. 따라서 10년 후에 상속재산 74억 원에서 다시 자녀 가족한테 52억 1천만 원을 증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증여 후 상속재산은 22억 원이고 10년 후에 32억 원으로 늘어나겠지만 상속세는 겨우 8억 4천만 원만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증여한다면 총 상속세는 8억 4천만 원이고 증여세는 14억 1,60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총 들어가는 세금은 22억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므로 추가 증여로 인해서 추가로 24억 3천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부동산 중 건물을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한테 소득을 만들어 주려고 부동산 중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상속세 폭탄을 맞이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20억 원이고 토지가 100억 원인데 건물만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증여자의 몫이 되니까 나중에 상속세를 피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토지분이 매년 4%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면 토지 가격은요, 10년 후에 148억 원, 20년 후에는 219억 원, 30년 후에는 32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상속세 폭탄이 예견되겠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의 건물이 아닌 토지를 증여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도 자녀한테 지급해야만 합니다. 토지분을 증여하더라도 자녀한테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를 증여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는 창업자금 증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원까지 세금이 없고요. 50억 원까지 굉장히 적은 증여세 4억 5천만 내다 보니까 창업자금 증여 특례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한다면 증여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후관리 요건 등이 까다롭기도 하기 때문에 창업자금 증여 특례보다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으로 가수금 활용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증여하더라도 증여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또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 가치가 고평가되었을 때 최악의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후관리 요건 등이 까다롭기도 하기 때문에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보다는 지분에 대한 정상적인 일반 사전 증여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증여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현명한 증여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증여 스킬을 발휘해서 증여세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평생 재산권을 잃지 않고 증여하면서 상속세를 줄이는 기술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분 증여, 파셜 기프트를 실행할 필요가 있고요.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증여세 절세와 상속세 절세, 그리고 평생 재산권을 잃지 않고 자녀들을 호령할 수가 있겠죠. 흔히들 투자보다 절세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절세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투자해서 1억 원 벌기는 힘들지만 절세 컨설팅을 통해서 10억 원 이상 또는 그 이상도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격 절세 컨설팅을 받는 것은 바로 재산을 지키고 돈을 버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아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무엇일까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일까요?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 절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일까요?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라든가 아니면은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고심, 그리고 평생 소비 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에 대한 문제일까요? 이 모든 문제들을 고민들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바로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VIP 컨설팅 3,300여 차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키시고 해소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키신다면 평생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과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의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번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법인 비용 처리, 그 다음에 소비 비용 처리,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를 완성시킬 수 있는 자자손손 플랜을 실행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고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노리시기 바라고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장소와 일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회차는 2024년도 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가 되겠습니다. 강남의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m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 교육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는
2024년도 2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1호선 신설동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갤러리 K 본사 4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참가비 3만 원만 제게 입금해 주시고 회차와 성함, 핸드폰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장소 약도가 되겠습니다. 1차 세미나는 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인데 역삼 오프라 갤러리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호선 역삼역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2차 세미나는 2월 24일 토요일 갤러리 K 본사 4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1호선 신설동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여를 했지만 오히려 상속세 폭탄이 내려오는 잘못된 증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참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